성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뜨린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품위는 물론 타인의 품위까지 해치는 장애물이 된다. 그들은 늘 어리석음의 경계를 넘나든다.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함께 지내기는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루에 100가지의 불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그들을 짜증나게 만들며 만나는 사람마다 반박하려 든다. 그들은 판단력을 거꾸로 세우고 모든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의 신중함을 가장 시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비난하는 자들이다. 불만의 땅은 넓고 그곳에는 괴물들이 가득하다. 신중한 망설임은 현명함의 표시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수이며 한번 풀려나면 다시 우리로 되돌리기 어렵다. 혀는 영혼의 맥박과 같으며 현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 상대의 상태를 가늠한다. 주의 깊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할 사람이 종종 가장 신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며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안다. 그들은 신중하며 공정함을 두 얼굴로 바라보는 야누스처럼 경계를 늦추지 않는 아르고스처럼 행동한다. 비평가 모무스가 만약 좀 더 현명했다면 그는 사람의 가슴에 창을 내는 대신 손에 눈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모무스는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인간을 만들면서 가슴에 그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창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궤벽을 부리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투여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띄는 궤벽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이한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개성이 아니라 결점에 더 가깝다. 누군가는 특정한 얼굴의 흉터로 인해 기억되지만 궤벽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나친 행동 방식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런 궤벽은 결국 명성을 망칠 뿐이다. 당신의 특이한 고집스러움은 어떤 이들에게는 조롱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짜증을 불러올 것이다. 사물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한다. 주어진 방식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명하게 접근하라.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 칼을 잡을 때 나를 쥐면 가장 좋은 것도 해로울 것이고 손잡이를 잡으면 가장 위험한 것도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고통을 주었던 많은 것들이 그 속의 장점을 고려했더라면 기쁨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내게 유리하게 만드는가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그 모습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행복의 빛 속에서 바라보라. 선과 악을 혼동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만족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슬픔을 발견한다. 이것은 운명의 변덕에 맞서는 확실한 방어책이며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유효한 삶의 원칙이다. 자신의 가장 큰 결점을 알아라. 모든 재능에는 그것을 상쇄하는 결점이 있다. 그 결점에 굴복하면 그것은 마치 폭군처럼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우선 그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정복이 시작된다.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결점을 주목하는 만큼 스스로도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라. 자신을 다스리려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그 한 가지 결점을 극복하면 다른 모든 결점도 자연스레 따라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의 호의를 얻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다. 누구든 쉽게 남의 결점을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은 쉽게 믿어지기 때문이며 때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조차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타인의 존중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지런해야 한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가치가 크다. 행동은 말로 얻어진다. 우주의 거대한 집에서 조차 쓸모없어 보이는 작은 도구들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필요해진다. 그 자체의 가치는 미미할지라도 그 필요성은 크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물을 평가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첫인상에 쉽게 굴복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처음 접한 정보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속임수는 항상 먼저 도착하고 진실은 뒤늦게 찾아온다. 따라서 처음 떠오르는 목표를 곧바로 의지로 채우지 말고 처음 접한 주장을 곧바로 지성으로 채우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당신이 깊이가 없는 사람임을 드러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막 만들어진 술잔과 같다. 처음 닿는 향이 좋든 나쁘든 그대로 흡수해버린다. 이런 성향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기 시작한다. 악의적인 자들은 맹신하는 자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쉽게 물들인다. 모든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한쪽 귀로 들은 이야기만 믿지 않고 다른 귀를 반대의 이야기를 듣는데 남겨두었다.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보를 꼭 확인하라. 쉽게 감명받는 것은 깊이가 부족하다는 증거이며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상태와 다름없다. 남의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타인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사람으로 알려지지 마라. 남을 깎아내리는 재치 있는 말은 어려운 것 이상으로 불쾌한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이 복수를 할 것이고 그들은 당신에 대해 악담을 퍼뜨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이지만 그들은 다수이기에 쉽게 패배할 것이다. 타인의 불행에서 즐거움을 찾지 마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입을 열지도 마라.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은 언제나 경멸받는다. 그가 비록 높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를 신중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단순한 오락거리로 여길 뿐이다. 남을 험담하는 자는 자신도 더한 험담을 듣게 된다. 인생을 지혜롭게 나누어 살아라. 어떤 사건들에 휩쓸려 혼란스럽게 살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며 살아라. 휴식 없는 삶은 쉴 곳 없는 긴 여정과 같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다양한 배움이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첫 번째 막무은 죽은 자들과의 대화에 바쳐라. 우리는 배우기 위해 태어났으며 스스로를 알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책은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든다. 두 번째 막은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하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좋은 것들을 발견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한 곳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위대한 창조주는 가장 못난 딸에게조차 불을 나누어 주었다. 마지막 세 번째 막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것이다. 철학하는 것, 곧 깊이 사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너무 늦기 전에 눈을 떠라. 모든 보는 자가 눈을 뜬 것이 아니며 모든 바라보는 자가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다.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오직 슬픔만을 가져올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을 때에서야 비로소 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을 찾기도 전에 집과 재산을 잃어버렸다.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이해력을 주기는 어렵고 이해력이 없는 사람에게 의지를 심어주기는 더 어렵다. 사람들은 이런 이들을 마치 장님처럼 취급하며 비웃는다. 그들은 충고에 귀를 닫았기에 눈을 떠서 볼 수도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맹목적인 자들을 부추긴다. 그들은 타인이 보지 못하는 덕분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이 눈이 먼 말은 불행한 법이다. 그 말은 결코 윤기 나게 자라지 못할 것이다. 미완성된 것을 남에게 보여주지 마라. 완전한 상태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라. 모든 시작은 형태가 없으며 그 미완성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무언가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보여진 경험은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조차 즐거움을 방해한다. 큰 것을 한눈에 보는 것은 그 세부를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의 미적 감각을 만족시킨다. 어떤 것이 존재하기 전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며 존재하기 시작한 순간에도 여전히 무에 가까운 상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조리되는 과정을 보면 식욕이 떨어질 수 있다. 위대한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자연에게서 배워라. 완성되기 전에는 보여주지 마라.
실용적인 감각을 지녀라. 모든 것이 이론적이어서는 안 된다.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한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속는다. 그들은 비범한 것들을 알지만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다. 그들은 숭고한 것들을 깊이 사색하지만 사소하고 쉬운 것들은 놓쳐버린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이 예리하게 파악하는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 그 결과 겉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고 반대로 무지한 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도 실용적인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속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을 정도로는 실제적이어야 한다. 무언가를 실제로 해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삶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아닐지라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날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 안에 있다. 타인의 취향을 잘못 판단하여 기쁨이 아닌 고통을 주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호의를 얻으려 하다가 오히려 불쾌감을 준다. 그들은 상대의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말도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신뢰가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감사의 말도 받지 못하고 주려 했던 선물도 무의미해진다. 상대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칭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욕을 주고 있다. 이는 마땅한 벌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유창한 말이 아첨이 될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지나친 말로 상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명예를 남에게 맡긴다면 그의 명예도 담보로 잡아라. 말이 많아지는 위험과 침묵의 이 점이 양측에게 동일해야 한다. 명예가 걸린 문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평판을 지키려는 마음이 상대의 명예 또한 지키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남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면 그가 단순히 신중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위험을 공유하라. 그래야 서로 같은 이해관계를 따르게 되고 그가 배신자가 아니라 공범자로 남게 된다. 요청하는 법을 알아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쉬운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압력이나 수단도 필요 없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거절하는 습관이 있다. 이들에게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다. 그들이 기분이 좋을 때를 노려라. 마음이나 몸이 즐거운 것을 누린 직후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단, 상대가 지나치게 예민하여 당신의 의도를 간파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사람들은 기쁠 때 호의를 베푼다. 내면의 기쁨이 외부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누군가가 거절당하는 모습을 본 직후에는 요청하지 마라. 그 순간에는 거절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도 부탁하지 마라. 미리 호의를 베풀어 상대가 빚을 지게 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다. 단, 비열하고 하찮은 사람들은 은혜를 갚아야 할 의무를 전혀 느끼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보상을 호혜로 바꾸어 주어라. 이것이 현명한 처세술이다. 단순히 공적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형태로 베풀면 더욱 품격 있어 보인다. 빨리 주어진 호의는 그 가치가 배가 된다. 일찍 주어진 것은 받는 사람에게 더 강한 의무감을 부여한다. 또한 부채의식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은 미묘한 전환이다. 처음에는 빚을 갚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상대가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이다. 단, 이 방법은 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통한다. 천박한 자들에게는 보상이 채찍이 아니라
입막음용 재갈이 될 뿐이다.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당신은 좋은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껍질만 나누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신뢰를 받다가 파멸했다. 그들은 빵 껍질로 만든 숟가락과 같았고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권력자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추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을 깨뜨린다. 그들은 자신의 민낯을 본 사람을 참아내지 못한다. 당신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면 결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게 만들지 마라. 특히 권력자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베푼 호의를 통해서여야 한다. 가장 위험한 비밀은 친구의 비밀이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그는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자가 참지 못하는 폭력이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이성마저 짓밟을 것이다. 비밀이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자신에게 부족한 조각이 무엇인지 알아라.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존재로 거듭날 기회를 놓친다. 그들에게는 그 완성을 위한 한 조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부분만 보완해도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진중함이 부족하여 그들의 뛰어난 재능마저 빛을 잃는다. 어떤 이들은 부드러움이 부족하여 그들의 친구와 가족이 그 결핍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린다. 특히 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이 결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어떤 이들은 실행력이 부족하고 또 어떤 이들은 멈춰서서 숙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만약 이 결점을 스스로 깨닫는다면 그들은 쉽게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 깊은 노력은 습관을 변화시키고 그 습관은 곧 제2의 천성이 된다. 지나치게 영리해지려 하지 마라. 신중한 것이 더 낫다. 너무 날카롭게 머리를 쓰다 보면 핵심을 놓치거나 오히려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궤변가들의 결말이다. 상식이 더 안전한 길이다. 지적이어야 하지만 지나친 학자 연수의 안함은 피해야 한다. 논리가 지나치면 논쟁이 될 뿐이다. 깊이 있는 판단이란 필요한 만큼만 논리를 사용하며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어리석음을 활용하라. 가장 현명한 사람조차도 때때로 어리석음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될 때도 있다. 진짜 무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렇게 보이기만 하면 된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는 중요하지 않으며 미친 자들에게 이성이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라. 진짜 바보는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속임수가 개입된 곳에 진정한 어리석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당나귀 가죽을 걸쳐라.